네, 감기약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면 뭐 감기약은 전혀 뭐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기약 드신 이후에 운전대를 잡는 경우 이제는 큰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4월부터는 운전하다가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강화되는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현장에 나가 있는 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연원 교통안전계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약물운전과 관련해서 이번 4월부터 새롭게 규정이 바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좀 강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경찰관으로부터 약물 측정 요구를 받게 되는데 이를 불응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이번에 새롭게 생깁니다. 이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이 어떤 것들인지 처벌 기준도 궁금합니다. 네, 도로교통법상 처벌되는 약물에는 크게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또한 항광물질까지 규정이 되어 있고요. 대략 490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는 사실만 놓고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약물의 영향으로 주의력이 좀 저하되고 운전 능력이 상실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이로 인해서 안전을 좀 저해하고 그다음에 각종 제동 장치나 조향 장치 등 기계 장치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약물 운전 측정 불응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불응하게 되면 이 불응하는 판단 기준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알려주시죠. 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그 운전자로 하여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크게 외관상 현장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서기, 보행 같은 상태 평가를 한 다음에 침을 이용한 간이 시약 검사, 그다음에 혈액과 소변을 이용한 혈액 측정 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요.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경찰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안 먹었다 이렇게 잡아 떼버리면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약물 복용했는지 여부를 경찰관은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따라 주셔야지 처벌되지 않습니다. 네. 이 재범에 대한 처벌도 훨씬 더 무거워졌다고요? 네, 약물 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10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보다 처벌이 강화돼서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약 먹고 운전하는 게 뭐 어때서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물 운전 미리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모든 약물이 먹으면 바로 운전하게 되면 처벌이 되느냐라고 혹시 질문하신다면 답은 아니다입니다. 저희가 약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로 약 먹는 것 자체만 저희가 처벌하는 건 아니고요. 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운전해서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 저희가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특정 약물을 먹으면 그러면 3시간 또는 6시간 지나면 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정답은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어렵다입니다. 모든 약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약물을 복용하면 몇 시간 지나면 무조건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개인에 따라서는 내가 약을 복용을 했으면 내 몸 상태가 이 시간 이후가 지나면 충분히 이제 괜찮다라는 판단이 들 때 한해서 운전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데 바로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계도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최근에 약물 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약물 운전으로 적발되는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좀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번에 약물 운전과 관련된 규정이 좀 강화가 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개정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3월까지는
뭐 약사회라든지 뭐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합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인식이 음주운전을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약물운전은 조금 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약물운전도 음주운전만큼이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스스로 몸 상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운전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